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3월 첫날이었는데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7.2%의 폭락이 나왔고요. 지난 11월과 2월 당시에도 시장이 한 번씩 큰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지수 자체가 종가까지 7% 이상 밀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주말 사이에 전쟁 이슈가 있었고, 그게 악재 플러스 코스피의 수익 실현을 위한 하나의 큰 빌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도 1% 빠지고 있지만 그 나스닥 선물 지수의 등락폭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너무나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참조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6,000포인트가 깨졌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4.6%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1% 이상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빠르게 물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방산 관련주와 유가 상승 관련주들, 그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모두 급락이 났습니다. 특히 오늘 반도체 관련주 급락이 있었고요. 하이닉스는 100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삼전도 20만 원이 깨졌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그런데 특이하게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리노공업하고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은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원익 IPS도 1% 미만으로 많은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장주는 빠졌지만 반대로 코스닥 내 소부장 기업들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전날에 외국인은 7조 7천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5조 5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기관의 ETF 자금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에 많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관도 같이 매도에 동참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물량을 받쳐줄 주체가 개인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에 폭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4%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급락장에서 반대 매매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상승폭 대비 수급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3조 원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1조 2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도 3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대로 방산 관련주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산 쪽은 수급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하나시스템, 현대건설, 두산, SK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X1, 테크윈. 여전히 기관은 반도체 쪽을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오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전날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동의를 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나름대로 미국 증시의 흐름은 모두 괜찮았습니다. 금요일 날에 시장이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젯밤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 굉장히 유동성 자금이 많은 만큼 오늘 시장은 많이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조금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몇 개의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S&P 500은 전날과 비슷했었고 다우지수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0.5%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반면에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면 일본 증시도 어제는 나름대로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마이너스 2.6%까지 내려갔지만 종가를 거의 절반 정도 회복했었고 밑에 꼬리를 달면서 마이너스 1.3%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6%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잘 버텼다면 오늘은 1.6%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만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을 조금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3월이면 1분기 마지막이니까 한 2분기 정도? 그 정도까지 시계열을 조금 길게 해서 본다면 저는 지금의 시장의 급락, 이거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회가 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초에 시장을 많이 끌었던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현대차 그룹주, 또 로봇 관련주, 이쪽 관련주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가 반도체를 떠올려 볼게요. 자, 반도체는 계속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대표적인 이유,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있죠.
D램, 낸드 플래시 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AI 산업 발전에 따라서 HBM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겼고 그게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지금 전쟁 리스크로 주가가 7%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AI 산업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지 결국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쟁 리스크가 시장의 주도주를 조금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최초에 얘기했던 것은 3, 4주 안에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주변국들에게 많이 드론을 날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3, 4주가 아니라 더 장기화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로 확전이 될 것이다. 또 아울러서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리스크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저는 AI 산업에 따른 반도체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는 구간에서 지금의 이슈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1-2주 내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지난 11월 있죠. 이때도 사실상 한 달 반 정도는 쉬어갔었거든요. 뭐 그때처럼 조금은 길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슈 자체는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빠르게 그 저점을 예단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 내가 행여나 지금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 조금은 시계열을 길게 끌고 가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쟁 리스크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지난번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또는 9.11 테러 있죠? 그때의 시장 흐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라크 전쟁은 저점이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었고요. 9.11 테러도 길게 봤을 때는 한 달 정도였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라크 전쟁이 훨씬 장기화되었잖아요. 몇 년 가까이도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 주가의 저점을 다졌던 것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코스피 지수에 많은 상승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 이번 전쟁 리스크가 차익 매물의 빌미를 크게 작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국내 기업들 주가가 더 크게 빠지고 있고요. 그거는 국내가 훨씬 나빠서는 아닙니다.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 언제쯤에 수익 실현할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 전쟁으로 통해서 저는 강하게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심리가 조금 더 조성이 된다면 저점을 다지는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거예요.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고 그 때문에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이라크라든지 이라크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러시아 전쟁도 있죠. 러시아는 뭐 가스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지만 전쟁 이슈 하나가 오랫동안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요소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아마 2월 24일이었습니다. 22년 2월 24일이었죠. 그때 코스피가 뭐 2.6% 급락이 나왔고 길게 봤을 때는 두 달 정도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저점 박스권이었죠. 물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더 빠졌지만 결국 저는 지수가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는 금리 인상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구간이 아니라면 분명히 전쟁에 대한 무뎌지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명확한 시점과 포인트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슈가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시장 주도주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저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 조금은 시계열을 길게 보면서 여전히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짧게 짧게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방산 관련주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도 방산 관련주가 모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봐 LIG 넥스원 이 종목의 주요 고객사는 중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함에 따라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짧게 짧게 대응을 하신다면 이번 주만큼은 뭐 방산, 유가 관련주들 이쪽을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여전히 시장 주도주를 관심 있게 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시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당시가 2003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였죠. 정확하게 새벽인지 밤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라크 전쟁 발생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급락을 야기시켰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가량 주가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전쟁 이슈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9.11 테러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날 코스피가 무려 12%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약 3주 정도,
저점 박스권을 형성하고 나서 그 위에 주가는 훨씬 더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전쟁 리스크는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월이면 이제 1분기 말이 되었죠. 나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갈 수가 있고 2분기 시장을 생각하고 대응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시장 중심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은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 예측을 모두 맞추려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주식은 처음에는 예측을 하되 그 뒤에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짧게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 투자로 접근했었는데 오늘처럼 시장이 5% 이상의 급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일단은 손절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조금은 길게 투자하기 위해서 지난달 말일 고점에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 리스크가 저점을 형성하는 시간, 조금 전에 9.11 테러 당시와 이라크 전쟁을 보여드렸습니다. 길게는 저점이 3주에서 4주 정도 유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란 전쟁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저점을 다지는 시간, 그 시간은 이번 달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길게 보면서 지금의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전날에 나스닥 지수가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도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국내 증시가 먼저 반영을 했고 후행적으로 미국 증시가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들을 꼼꼼하게 보시고요. 지금처럼 기업들의 이익 확장 국면에서 너무 시장을 겁먹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건 있을 거예요. 유가가 오른다면 미국의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하반기쯤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 그 기대감이 뒤로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약재가 될 수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월 첫날의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월도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달도 힘내서 같이 화이팅 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